안녕하세요. 원예가사 문선입니다. 또 만났네요. 네. 오늘 할 거 제가 시험품 먼저 보여드리면 화분색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란 나무 같은 형태죠. 동그랗게 잘라서 다듬은 것 같은 나무의 형태인데요. 토피어리라고 하고 우리가 서양란 심을 때 앞에 이끼로 눈 붙였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호야 식물 심어서 이끼로 동그란 볼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토피어리라고 불러요. 토피어리라는 뜻은 보통 토피아라고 하는데 토피아는 나무를 다듬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예전에 로마 시대 정원사가 정원을 예쁘게 가꾸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된 거는 2000년대부터인데 이 토피어리라는 이름으로 유행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끼볼, 이끼나 그때 수태를 이용해서 볼을 만들었었죠. 아니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인데 우리 스칸디나비아 모스 틀에다가 붙였던 것처럼 이 동그란 볼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제 가습 효과 좋도록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린 소재 그러니까 그린 잎하고 포인트만 줄 수 있는 보존화랑 또 말릴 수 있는 소재들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물이 머금어져 있는 이렇게 제가 물을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다가 나중에 말라도 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재료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도 토피어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원의 나무를 동물 모양으로 하기도 해요. 동물 모양의 얼굴이나 형태 등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조경 식물로도 토피어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핑크색 화분 준비했어요. 산뜻하게 보시라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샘플만 하얀색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나무 형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화분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정이 잘 돼야 위에 있는 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보는 폼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견고하게 끼워야 되기 때문에 끼워서 보내드렸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꽃을 꼽는 폼은 맞는데요. 한 번 설명은 드렸어요. 조화나 보조나 그리고 좀 단단하게 꽂혀야 되는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료를 쓸 때는 우레탄 폼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우레탄 폼이 가루가 조금 날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뭇가지나 무게가 있는 거는 지탱을 잘 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하시면서는 오늘 이렇게 나뭇가지를 고정할 때 쓸 거고 다음 수업 때 패러럴 디자인의 일자로 조합꽃을 꼽을 때 우레탄 폼을 이용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플로럴 폼하고 똑같이 단점은 같아요. 한번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이 메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뭇가지 고정하는 거는 중심부에 아주 잘 정확하게 고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옆에다가 꼭 다시 수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구멍이 커지면 흔들흔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정하는 방법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폼을 쓸 거예요. 그래서 화분에 들어있는 제가 끼워 넣었던 이 우레탄 폼 그대로 높이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닐봉투에 되도록 제가 비닐을 안 쓰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소분을 해야 제대로 된 재료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플로랄 폼을 한번 꺼내볼까요? 이 플로랄 폼은 색이 지금까지 본 거랑 또 조금 다르죠? 얘는 검은색 플로랄 폼이에요. 검은색 화기에 물이 비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검은색 플로랄 폼을 쓰기도 하고요. 초록색보다는 더 단단하고 견고해요. 이 플로랄 폼도 가격에 따라 또 금액에 따라 사용도에 따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초록색 폼보다 플로랄 폼 중에서 이 블랙 폼이 제일 가격도 좋으면서 비싸면서 견고한 거기 때문에요. 토피어리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굵은 가지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블랙 폼을 사용한답니다. 일반 폼을 사용하기도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수업을 해보니 조금 능숙한 사람도 볼이 작아지면 초록폼은 금방 찢어지거나 구멍이 커져서 잘라 쪼개져요. 중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혹시 힘줘서 꽂으시더라도 조금 잘 견딜 수 있는 폼을 검은색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봉투 하나에는 나머지 부자재가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분하고 위에 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나뭇가지. 제가 두 개 튼튼하라고 두 개 철사로 묶어놓은 나뭇가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픽하고 리본끈은 제일 마지막에 묶을 거라서 요거는 잠깐 옆에 둘게요. 물에 닿으면 리본이 지저분해지니까요. 그리고 철사하고 하얀색 미스티 블루라는 보존화, 그러니까 생화를 보존 처리한 꽃을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포인트로 사용하실 꽃이고요. 이렇게 철사, 누드 와이어. 조금 지금까지 썼던 것보다 조금 굵죠? 네, 굵은 이유가 있어요. 고정이 잘 되라고 제가 굵은 걸로 잘라서 4개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나뭇가지가 있죠? 가는 게 4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각각 재료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할 일은, 자, 플로럴 폼하고 화분하고 막대를 이용해서 3개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보시면 위에 점점 위로 갈수록 조금 가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좀 탄탄한, 단단한 부분에 우레탄 폼에다가 고정을 할 거예요. 고정을 하는데 중앙에 고정을 하기는 할 텐데요. 나뭇가지가 모양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꽂았을 때 일자가 되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꽂으시면 안 되겠죠? 물론 디자인적으로 일부러 좀 멋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기는 하지만 중앙, 가장 센터 4개로 나눴을 때 가장 중앙에 들어가야 되고요. 대신 굴곡이 있어서 조금 꽂았을 때 일자가 되지 않아 보일 것 같으면 약간 위치를 옮기시면 돼요. 저는 그대로 일자로 한번 꽂아 볼게요. 꼽는 거는 최소 4cm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4cm 정도 꾹 누르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랑 다르게 굉장히 단단하죠, 폼이. 그래서 이렇게 3, 4cm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꽂아보시고 일자로 잘 지탱이 되고 있는지 흔들림이 없는지 사실 우레탄 폼을 쓰면 지금 작은 나무 조각으로 더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꽂으시면서 또 흔들리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쓸 일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격자 무늬가 되게 제가 바닥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중앙에 나무 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연결을 할 거예요. 이 가운데는 지금 꽂은 나무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가 이 나무 줄기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겠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 굵은 와이어로 고정을 하시게끔 제가 4개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굵은 와이어는 반 이렇게 접어서 U자 모양이 되게 해서 핀처럼 우리가 핀 꼽잖아요. 핀 꼽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거라 반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너무 꽉 접지 않으셔도 돼요. 위에 둥근 부분이 있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시고 지금 책상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나뭇가지 4개 우물 정자를 고정한 나무 겉면에다가 다시 할 거예요. 제가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은 거고요. 그렇다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올려놔 볼게요. 제가 기울이면 이게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책상에 놓은 그대로 우물 정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네, 아이고, 떨어지네요. 놓았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고정을 하면서 한 손으로 이 철사를 가지고 사이사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나뭇가지와 나뭇가지가 다 한 번에 잡힐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이렇게 교차해서 철사를 꼽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차해서. 그래야지 2개가 다 맞물리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4개를 한번 하고서 제가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와이어를 가지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이거 좀 단단한 와이어는 이 누드 와이어밖에 없는데 알루미늄 와이어라고 장식용 와이어가 있긴 하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우레탄에 들어가는 소리가 또 다르죠. 음,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면 찌지직 하면서 들어가는데 끝까지 잘 꼽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나뭇가지가 다 포함이 되게 핀으로 꽂았어요. 꽂고 있어요. 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연결한 부분에 꽂았으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약간 은색이라서 예, 어떠신가요? 우물정자가 됐고 가운데 우리 줄기 꽂은 거를 지탱해주고 있죠. 그래서 막 옆으로 흔들려서 구멍이 조금 생긴다고 해도 이 나뭇가지가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거나 화분에서 벗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줬어요. 아직까지 아주 튼튼하죠? 우레탄 폼이 그래서 되게 견고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형이 블랙 플로럴 폼은 적셨어요. 왜 적셨냐 하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 일반적인 플로럴 폼은 사각형 그대로 사용을 하시거나 위에 부분만 좀 모서리 부분만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이 플로럴 폼은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를 제가 사각 깎듯이 조금 깎아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깎으려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깎아야 잘 깎아지거든요. 그래서 폼을 사이즈를 맞춰서 자르고 물에 담갔다가 제가 사과 깎듯이 위에 반구가 될 수 있게끔 원형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보시고 조금 원형이 덜 됐다고 하면 조금 가위로 다듬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사이즈로 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 폼으로 고정을 할 때는 이 밑에도 지금 나무 밑에 고정한 것처럼 우물정자 그 나뭇가지를 덧대가지고 와이어를 쓰긴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견고한 폼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이 폼을 나뭇가지에다가 연결을 할 때 너무 깊숙이 넣어가지고 위까지 나무가 나오면 안 돼요. 반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꽂으셔야 되고 처음 꽂으시면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 나뭇가지가 반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꼽기 전에 앞뒷면은 화분이 일률적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어느 나뭇가지의 형태가 예쁜지 한번 보시고 중앙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반 정도 꼽히게 꽂았어요. 물이 충분히 적셔져 있기 때문에 꼭 누르니까 물이 빠져나오죠. 우레탄은 물에 닿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반 완성한 것 같네요. 볼하고 나뭇가지 그리고 화분에서 크게 흔들리거나 쓰러질 것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셨다면 그럴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렇게 검정색 봉투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검정색 조금 투박하지만 이 봉투에 넣은 이유는 물을 충분히 제가 분무를 해서 물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좀 투박하지만 이 검은색 봉투에 넣었고요. 이렇게 우리 이거 트리할 때 한번 써봤는데 더글라스라는 전나무잖아요. 향기 굉장히 좋은 전나무는 거의 제가 길이를 짧게 짧게 잘라놨어요. 짧게 짧게 잘라야 물 분무했을 때 더 물을 잘 먹어서 그리고 길이를 가늠하시라고.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지금 이 더글라스 잘린 길이만큼으로 루스퍼스라는 잎도 자를 거예요. 한번 꺼내볼까요? 더글라스는 제가 한 30 몇 개 정도 한 33개 정도 됐는데 이걸로 충분하실 것 같고 부족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루스커스라는 잎도 두 줄기, 두 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루스커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잎이 짧거나 위에 적게 달리거나 근데 우리는 오늘 이거를 짧게 짧게 해서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줄기에 잎이 많이 달린 걸로 제가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글라스 길이로 어떻게 자르느냐 처음 딱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어느 부분을 잘라야 하지? 그래야 꽂을 수 있지? 우선은 이 폼에 들어가려면 단단한 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줄기가 2cm 정도는 길이가 있어야 우리가 꽂을 때 1cm가 쏙 들어가야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끝에 잎부터 한번 자르는 거를 보여드려 볼까요? 자, 잎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단단해서 꽂을 수 있다고 하면 두 개도 나누어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위에가 원래 끝이 뾰족하고 작은 잎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잎이 커서 얘는 두 개로 나누어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고 옆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있다가 잎이 달리고 줄기가 있다가 또 잎이 달리고 하죠. 그래서 잎이 달린 위쪽의 줄기는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잎이 달리고 밑에 줄기가 있죠. 그 부분은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잎 하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밑에 줄기 부분은 뾰족하게 잘랐기 때문에 잘 꽂아지고요. 그리고 줄기가 있고 이렇게 잎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줄기 윗부분은 너무 길면 잘라주시고 잎 밑에 부분에서 2cm 정도 되는 부분 보면 잎이 이렇게 쪼르륵 달려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사선으로 잘라야지 잘 들어가겠죠, 폼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마주나져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잘라볼게요. 같이 연결돼 있게 각각 자르지 않고 잘랐고 그리고 줄기 있고 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줄기는 자르고 밑에 잎이 두 개 달린 거를 폼에 꽂을 수 있는 길이로 잘랐어요. 그러면 지금 한 줄기 루스커스를 정리를 했더니 꽤 많은 양의 잎이 나왔어요. 꽂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다시 한번 한 줄기가 더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잎들 사용할 수 없는 잎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줄기에서 이렇게 제거할게요. 제거하고 제일 밑에서부터 밑에는 이렇게 모아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자르고 줄기 있고 잎이 달렸는데 잎 바로 위에서 잘랐어요. 그리고 줄기 바로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잎을 예쁜 부분이 보이게 우리가 이렇게 토피어리 만들 때 잎 위에 부분이 보이게 잘라야 하는데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잎의 위에 부분에는 줄기가 있으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리고 줄기 있고 잎. 제가 이렇게 자른 모양을 그대로 일자로 놔볼게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한 줄이었어요. 중간중간을 잘라서 4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른 거예요. 대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잎 줄기가 없었죠.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큰 잎을 그대로 꽂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따 쓸 거라서 밑에 부분만 정확히 보시면 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의 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2개를 나누어서 하셨다면 한쪽에 두시고 더글라스는 제가 잘라서 보내드렸지만 그대로 바로 꽂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밑에 줄기 옆에 붙어있는 잎들이 플로랄 폼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구멍이 커지고 나중에는 흔들흔들 흔들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꽂으실 때는 밑에 줄기, 잎을 다 제거하고 꽂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더글라스 밑에 잎을 루스커스 우리 남긴 것처럼 1에서 2cm 정도 남기게 줄기 꽂을 부분을 만들어 보세요. 가위로 자르셔도 되지만 줄기가 워낙에 약해가지고 가위보다는 또 잘 이렇게 훑어져야 전나무는 잎의 옆쪽을 잡고서 떼시면 이렇게 잘 떼지거든요. 그래서 폼에다가 꽂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가 여기다 나란히 놔볼게요. 그럼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잎들 때마다 너무 좋은 향기가 나죠. 맞아요. 이거 더글라스는 크리스마스 소재 중에서도 레몬 향이 나서 인기가 진짜 많고요. 컬러가 색이 보시면 은분처럼 은빛깔이 나기도 하고 돌려가면서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침엽수치고는 바늘같이 뾰족하게 생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4개 잘라봤는데 밑에 줄기가 다 보이죠? 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나머지 것들도 네, 이렇게 잘라서 되어져 있는 밑에 부분에 잎을 제거를 하는데
잎을 제거를 할 때 어느 쪽이 밑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이렇게 들어보시면 잎이 양쪽으로 조금 올라가져 있어요. 그 부분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아래쪽에 있는 줄기의 잎들을 떼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자라는 모양이 잎이 위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잎 제거하는 거는 꽂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잎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조금 긴 게 있고 좀 짧은 것도 있어요. 일부러 제가 짧고 긴 거를 같이 만들었어요. 너무 동그랗게만 되는 것보다는 조금 리듬감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짧은 잎이 있다고 하면 약간 긴 잎도 있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위쪽 예쁜 잎을 놔두고 밑에 있는 플로랄 폼에 꽂혀질 부분에 줄기의 잎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지금 잘 아시겠죠? 아래쪽에서부터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지금 제거하는 잎을 이렇게 보시면 위에 V자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 개를 이렇게 정리를 다 한 번에 하시고 폼에다가 꽂으시는 게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을 만들겠지만 바구니는 굴을 반 잘라서 딱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토피어리는 밑에까지 잎이 다 들어가서 완전히 동그랗게 그러니까 공 모양처럼 만드시는 게 중요해서요. 밑에도 잎이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많은 거예요. 잎의 개수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제가 빠르게 밑에 잎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으로 제거하셔도 그렇게 따갑지 않다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떨어지죠, 잎이. 그리고 마른 후에도 어, 이 잎이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솔잎이 바닥에 막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더글라스는 좋은 게 트리를 해놔도 트리 밑으로 지저분하게 가루같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뭐 너무 건조하지 않는 이상은 밑에 물만 잘 머금고 있다고 하면 지저분하게 움직일 때마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은 절화 소재예요. 나무 상태에서 우리가 꽃다발이나 이렇게 꽃, 플로랄 폼 이용해가지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를 절화, 절지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쓰는 소재는 절지류가 되겠죠. 나뭇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잎을 다 제거를 했어요. 지금 모양 형태를 만드는 거는 더글라스가 되게 좋아서 우선 이 두 번째 정리한 더글라스를 가지고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형 바구니 꽂이 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아랫부분까지 똑같이 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거의 플라스틱 분이라서 색이 균일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줄기 가지를 꽂았을 때 두 개가 나란히 젓가락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앞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하시기보다 돌려서 두 개 나뭇가지가 보일 수 있게끔. 자, 첫 번째는 짧은 더글라스를 가지고 제일 가운데 정가운데 꼽았어요. 지금 다듬다가 밑에 줄기가 꺾이셨거나 하신 거는 다 자르셔야 돼요. 자를 때 사선으로 자르셔야 뾰족해서 더 잘 들어가거든요. 제일 꼭대기 하나 꽂았어요. 그리고 같은 길이로 제일 밑에 일자로 꽂아볼게요. 위아래 꽂았고 그 다음에는 위와 아래에 연결하는 중간 부분, 정가운데죠. 옆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그리고 뒤로 돌렸을 때 위와 아래의 가운데 부분 또 돌려볼게요. 그럼 우리 4개 꽂았는데 양팔 벌리고 위아래로 우리 반구 할 때, 바구니 할 때 했었던 것처럼 4개 먼저 꽂아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꼽혀진 부분 있죠, 중앙에. 4개가 꼽혀야 되는 제일 위하고 아래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그리고 또 돌리면 반대쪽. 구는 거의 방구처럼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뚜루루 돌리면 어느 곳에 꽂혔는지 아시겠죠? 지금 6개를 그래서 마주 보이는데 사이사이에다가 꽂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입 세 개가 보이는데 그 세 개의 중간 부분 위에 먼저 꽂아볼까요? 세 개의 중앙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의 중앙, 중심부. 그리고 아래에도 있죠. 제일 아래하고 세 개의 중심 부분. 그리고 세 개의 중심 부분. 아래와 중앙, 그리고 양쪽 옆에 중심 부분을 지금 꽂고 있어요. 돌려볼게요. 그러면 뒤에는 안 꼽혀가지고 휑하죠. 플로럴 폼이 그대로 보이죠? 마찬가지로 꽂은 것 이렇게 세 개를 연결했을 때 중앙 부분, 빈 공간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꼭지점 세 개를 연결했을 때 삼각형의 중심 부분에다가 사선으로 꽂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자로 꼽지 않고 있죠. 제가 45도 정도의 각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비어져 있는 부분이 아무 데나 꼽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에 연결되는 지점. 그 부분에 계속 작은 삼각형을 연결하다 보면 꽉 채워지는 토피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삼각형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돌려가면서 하셔야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길이가 조금 짧은 게 있다고 하면 긴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앞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 왼쪽에 조금 보시기에 왼쪽에 조금 긴 부분이 있어서 대칭이 되게끔 오른쪽에도 약간 긴 부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앞쪽으로 돌려놓고 마주 보는 것처럼 조금 긴 거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마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사이를 메워주면서 길이를 조정을 하고 지금 동그란 공 모양의 형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공 모양이 잘 돋보이게 끼우면서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사이사이 끼우면서 잘 연결되고 있는지 가운데와 아래쪽 부분이 연결돼서 공 모양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잎이 굉장히 균일하게 들어가요. 이거 지금 더글라스 잘라놓은 거 거의 다 사용을 하시면 아마 폼이 거의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로스커스, 처음에 잘랐던 로스커스로 포인트만. 잎이 조금 길이가 짧아서 덜 튀어나와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는 이제 로스커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약간 뭐 처져 있는 잎들이 원형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다가 로스커스 잎을 꽂아서 완벽한 원형이 되도록. 작은 잎들 먼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잎들을 가지고 원형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이렇게 잎이 하나 달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제가 두 개 있는 거는 잎을 두세 개 달린 거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모아서 꽂고 있어요. 물에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꽂을 때마다 그 부분에 채워져 있던 물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마 조금씩 흐를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저 지금 앞쪽으로만 꽂아가지고 뒤에는 거의 루스퍼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말 완벽하게 앞에서 볼 때도 뒤에 있는 잎이 살짝씩 보여주는 게 예뻐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대칭의 형태가 잘 돋보이거든요. 지금은 폼을 채워주면서 형태를 원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잎 먼저 꽂아서 완전히 원형이 되도록 동글 지금 거의 10회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16회에서 20회 정도의 그런 교육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거의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뭐 힘드셨을 수 있는데 와이어 쓰는 거, 글로 쓰는 거, 그리고
플로리스트 과정에는 페이퍼 플라워는 없는데 그것까지 다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플로리스트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배워보시는 거라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서 접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구니랑 이렇게 폼에다가 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규칙이나 순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나면 가지고 계신 것 갖고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피어리도 만들어 보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지금 제가 돌려볼게요. 음, 약간씩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채워가면서 원형만 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주된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요. 안에 있는 폼이 뭐 지저분하게 보인다거나 흉하지 않죠. 이렇게 입도 너무 크고 과하다는 거는 저 조금 잘랐어요. 조금 잘랐고 끝에를 조금 뾰족하게 다듬어서 잎이 크면 너무 그 잎만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꼽았는데 그 정리한 걸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위에 하나 뾰족하게 나온 거 재정리했는데 이렇게 잎이 있는데 밑에 꽂을 줄기가 없고 잎이 너무 커서 어디에 꽂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그런 잎이 있을 때 잎의 위에 제일 예쁜 부분을 남기시고요. 반 이렇게 접어가지고 꽂을 수 있는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루스커스는 잘 잘라지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와이어링해서 쓰기도 하고요. V자 뾰족한 부분을 폼에다가 찔러 넣기도 해요. 그리고 루스커스는 지금 트리에 사용했던 그런 소재처럼 물이 없어도 굉장히 오래가는 식물이고 그리고 말라 있어도 이 푸르른 색이 굉장히 유지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스커스는 어버이날에 그 이후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루스커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근데 사실 조금 만져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반듯하고 팽팽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살아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가요, 루스커스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 봤고, 이렇게 위에서만 보면 또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숙여서 낮춰서 형태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꼽다 보니까 이쪽 앞쪽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서요. 완전히 동그랗 수는 없죠. 이제 소재라서 그래도 원형을 최대한 만든다 생각하고 원형을 만들었어요. 중간중간에 높게 나온 잎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얀색 이렇게 미스티 블루 아마 있으실 거예요. 미스티 블루도 밑에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꽂으실 수 있고 아마 꽂기 편하실 텐데 어, 이것도 역시 필러 플라워라고 해서 꽃 그 꽃 사이에 포인트를 주면서 꽂아요. 근데 하나씩 꽂으셔도 되지만 이 왜냐하면 이렇게 끝이 여리한 꽃, 안개꽃이나 미스티블루 이런 꽃들은 모아서 꼽지 않으면 다 분산되면 너무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 한 3포인트 정도, 뒤쪽에서 살짝 보이는 부분. 그래서 저는 한 5군데 정도로 모아서 그걸 그룹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룹을 지어가지고 내가 돋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을 해서 꽃을 꽂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스티블루도 이렇게 2개나 아니면 작은 것들은 3개 이렇게 모아서 5군데 정도 꽂을게요. 저는 줄기가 조금 수북해서 약간 다듬어가지고 아까 다듬는 것도 루스커스랑 똑같아요. 줄기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꽂을 수 있는 줄기를 만들고 잘라서 이렇게 2개를 모아가지고 꽂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쪽에 예쁘게 보이는 부분을 제 쪽으로 향하고 꽂기가 좋아서 보통 뭐 시연을 할 때는 돌림판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돌려가면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우선은 제가 잘 보이는 쪽에서 꽂고 그 다음에 앞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개 나눠서 너무 잎이 무겁고 두꺼우면 원형을 해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만든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3군데 먼저 제가 포인트 지금 하얀색으로 꽂은 게 잘 보이실까요? 3군데
중심으로 꽂았고, 그리고 두 군데 정도 더 꽂을 건데요. 뒤쪽에서 살짝 보일 수 있게끔, 이쪽에서 살짝 보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거는 저는 모아가지고 아주 깊숙이 짧아 보이게 꽂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조금 위치를 만져서 형태가 잘 나올 수 있게. 왼쪽에 조금 길게 들어간 잎이 있어서 전 좀 정리해서 지금 꽂은데 바로 옆에다 꽂을 거예요. 그래야 구멍 난데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고, 좀 모아가지고 한 5군데 정도에만 꽂은 거예요. 그리고 봉투 투명한 거 하나에 또 꽃이 3송이, 4송이 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천일홍. 이거 길가에 가을 되기 전에 여름 막 지나고 이건 이제 하우스에서 농장에서 재배한 거기 때문에 온도, 습도 모든 것을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꽃이고 보통은 천일홍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기 시작하죠, 길가에는. 그래서 그 천일홍 이게 딸기라고 해요. 색이 보랏빛이기는 한데 딸기 시장 상인들은 유통명으로 딸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줄 텐데 저는 지금 넣어드린 거 각각 3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 이제 색을 맞추다 보니까 종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요 3개 정도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미스티 블루는 5군데 정도 모아서 놨다고 하면, 이거는 3군데 정도만 핑크로. 그리고 내가 꽂았을 때 조금 비어져 있는 부분, 어디를 강조하고 싶으신지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위쪽, 오른쪽 위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 뒤지만 살짝 보일 수 있게끔 꽂고 또 얘는 스타티스라는 꽃이에요. 이 스타티스도 만지셨을 때 되게 바스락거리죠.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해요. 말라있는 것처럼. 그리고 종이꽃이라고 있는데 종이꽃은 더 그래요. 종이꽃은 완전히 죽어있는 꽃, 종이로 만든 꽃처럼 그래서 이름이 종이꽃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티스도 약간 종이꽃처럼 바스락거린다는 거. 그때 줄기가 약해져서 저 다른 거 골라서 좀 단단한 줄기가 폼에 꽂혀야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기를 그래서 이렇게 토피어리를 작게 만들 때는 철사를 사용하기도 해요. 수국이나 이런 꽃들은 줄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철사를 한번 감아서 줄기 끝과 철사가 꼭 끼워지게끔 그러면 또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3군데에만 꽃을 꽂았어요. 자, 이제 꽂은 거는 거의 다 됐고요. 원형을 보시되 돌려가면서 좀 부족한 건 없는지 더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지금 우리 밑에 나무로 고정하면서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렇게 검은색 돌, 화산석 부셔놓은 거예요. 화산석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지금 담으실 때 아마 약간 가루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털고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화산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분무 충분히 해주시면요. 이것도 약간 가습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처음에 이끼볼 사양단 만들 때 만들었던 이끼볼로 그냥 이끼를 말지 않고 쭉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려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루스커스 잎을 짧게 잘라가지고 정말 잔디에 있는 것처럼 꽂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폼꽂이나 돌은 화분 위에 쓰는 거는 안 해봐서 그리고 얕은 화분일수록 위에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실질적으로 화단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돌을 사용하는데요. 이 핑크에는 검은색이 좀 깨끗할 것 같아서 하얀색도 좋긴 한데 조금 둥둥 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돌을 끝에를 뾰족하게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있는 걸로 양이 충분하고
화분 밑에 우리가 고정한 와이어로 고정한 부분만 보여지지 않게 이 화산석을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뜯어서 올리기보단 저처럼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넣으시면 먼지도 덜 나고요. 채우기도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충분하실 것 같아요. 저 지금 반 정도 사용했는데 음, 거의 다 채워졌고 사이사이에 틈으로 돌이 들어가면 더 고정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이 남은 거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진이 있기 때문에요. 물로 한번 씻으세요. 씻어가지고 접시나 못 쓰는 그릇, 뭐 깨진 그릇 같은 데에다 올려두시고 계속 물 분무해 주시거나 물을 어느 정도 담아 두시면 좋아요. 보통 화분 위에 있는 돌들이 막 이끼가 끼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화산석은 정말 살균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끼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습 효과를 좋거든요. 그래서 볼 같은 데나 접시 못 쓰는 것들에다가 한번 씻어서 놓으시는 게 좋겠죠. 가루가 날리니까 한번 씻어서 놓으시고 분무 자주 해주시면 호흡기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픽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어요. 이 픽, 연말이라서 제가 이 픽을 꽂기는 했는데 종이에다가 글씨 쓰셔서 꽂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리본을 묶을 건데 꽂고 나서 리본을 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꽂기 전에 묶어보세요 하려고요. 왜냐하면 꽂고 나서 리본이 묶는 게 어려워서 움직이다 보면 밑에 폼이 구멍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픽 글씨 밑에다가 음, 이렇게 이 노란색 끈 이름은 샤무드 끈인데요. 가죽 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픽에다가 묶을 때 미끄러지지 않아서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보통 공단 리본이나 미끌미끌한 리본으로는 리본 묶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분에는 장식용으로 이 샤무드 끈을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색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오늘은 핑크랑 노랑 어울리죠. 그래서 요걸 길이를 보시고 저는 샘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잎에 바로 떨어지는 부분에 픽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일자로 안 꼽으셔도 되고 왼쪽 오른쪽 위치 그대로 하시되 밑에 길이를 조정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픽이 너무 길다고 하면 밑에를 사선으로 좀 자르셔서 꽂으시면 될 것 같고 꽃 꼽는 거랑 똑같이 2cm 정도는 들어가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 부분을 잡고 꼭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잘 들어가죠? 네. 저도 살짝 옆으로 꽂았어요.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피어리예요. 토피어리는 동물 모양으로 다듬기도 하고 정원사가 정원 가꾸다가 그 토피아라는 말의 유래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말려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 플라워 소재 그리고 그린잎 그리고 아예 보존 처리한 미스티 블루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보셨으니까요. 예쁘게 보시고 그럼 물은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드라이 플라워도 가장 예쁠 때 말리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대로 두셔도 좋긴 하겠지만 이 안에 우리가 블랙폼 있는 부분에는 물 조금 분무해 주시면요. 이 싱싱함은 더 오래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부터는 그대로 말리시면 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천일홍도 스타티스도 그리고 미스티블루 흰색, 녹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트리 보시는 때까지 그대로 두셔도 되고 트리 이후까지 그린잎은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거라서요. 오래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